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캐나다 중앙은행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랑 이제 오늘이 12회의 관련된 이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베이시스가 이제는 좀 좋아져서 베이시스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매매 종합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수급,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금리랑 해외 채권 금리 지금 동향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랑 달러 인덱스, 달러 원, WTI 국고채 10년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차트랑 이제 애플이랑 미국 쪽은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이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신용장고 설명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키스코나 아니면 효성화학이나 LG전자 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종목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관지가 아직 완벽하게 낮지는 않아서 상당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조금 간헐적으로 기침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이제 마감 시황 진행을 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좀 지금 빕하지 않나, 이제 4파의 A파 끝나고 빕하지 않나 일단 보고 있어서, 일단 단기 반등은 조금 했던 모양새고요. 한 0.2%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한 0.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인데, 오늘 거의 프로그램 순 매도랑 약간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급 보시면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매도 차익 거래를 진행한 것 같고요. 기관은 오늘은 다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개인이 현물 매수하고 선물을 이제 소폭 매도를 하였고요. 일중으로 한번 보시면은 개인이 코스피 한 3,500억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1,500억 매도, 기관이 한 2,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200억 매수, 개인이 한 350억 매도, 기관이 한 38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38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200억 매수, 이제 개인이 한 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부터 설명드리면, 국내 금리는 크게 오늘은 변동은 없었습니다. 10년 기준 계속 한 2%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 10년물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1.56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하향 안정화된 모습이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이제 BOC에서 2022년이죠.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시사를 하였고요. 기준금리는 0.25%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슈가 있는 것은, 주간 국채 순매입 목표가 원래 40억 캐나다 달러에서 30억 캐나다 달러로 이제 약간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을 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ECB 회의 날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 회의 날이고요. 아마도 이제 이번 회의까지는 아니어도 다음 6월 회의에서 아마도 이제 자산 매입량 축소를 조금 염두하는 그런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시장에서 우려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장기 차트, 단기 차트 설명을 드리면, 국내 파동은 1998년도 외환위기 때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이후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까지가 이제 4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가 진행되면서 1, 2, 3, 4, 5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슈퍼사이클상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무역 분쟁이랑 이제 코로나로 하면서 A, B, C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슈퍼사이클상 3파에 큰 1파, 이제 1파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직 원래는 여기가 거의 다이고 내려갔어가지고 뭐 조금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1파의 고점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아마도 조금 더 상승은 할 것 같은 모양새고요. 뭐 일봉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잠시만요. 네.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이 연결되는 걸 봤을 때도 아마도 이 채널링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채널을 넘어섰기 때문에 넘었다가 하회해서 아마도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냥 여기까지가 1파, 이제 5의 1파, 2파, 3파, 여기가 4파, 이제 5파를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5파에서도 이제 5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1파, 2파, 3파, 지금 4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파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이 전고점은 넘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넘은 다음에 뭐 이 채널까지 닿을 수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뭐 개인적으로 채널에 닿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한 60분봉 정도로 한 1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뭐 내려갔던 파동은 일단 뭐 여기가 뭐 1, 2, 3, 4, 5로 이렇게 해서 뭐 아마도 아니면 이제 A, B, C거나 뭐 국내 파동이 좀 깔끔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조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한 조정 파동의 하나였을 것 같고요. A였을 것 같고 올라가는 게 이제 조금 지금이 애매합니다. B파가 사실 가장 애매하긴 하고요. B파가 여기서 A, B, C로 B파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가 B파고 여기가 지금 C의 시장인지는 일단 이 전 저점을 깨는지가 중요합니다. 깨면 C일 확률이 높고요. 다시 뭐 여기를 넘어서게 된다면 뭐 그때는 이제 그냥 여기까지가 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에 5에 5가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비파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일단 그 다음에 시판 조금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너무 조정폭이 조금 4파가 조금 작았어서 조금 약간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일단 뭐 이 전환선 부근에서 조금 약간 지지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기는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은 뭐 아직까지는 호전이어서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크게 봤을 때는 이 부근을 깨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보는 파동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파라고 치면은 1, 2, 3, 4라가 된다고 치면은 일단 이 고점이었던 3090.19를 하회하면 안 되고요. 뭐 최대 그래서 폭이 그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계산치도 보여드렸지만 아무래도 뭐 가장 크게 하락할 확률이 뭐 3125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꼭 뭐 피보나치 비율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기에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미국 쪽 이제 S&P 쪽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은
2009년도 이제 2008 금융위기 바닥 때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를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채널이 고점도 닿은 걸 봐서는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일단 뭐 현재는 넘어가 있는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제 하회를 할 때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이렇게 A, B, C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뭐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5파에 1파, 5파에 2파, 5파에 3파, 5파에 4파까지가 왔고요. 여기가 이제 5회 1, 5회 2, 마지막 5회 3, 5회 4, 5회 5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 2파랑 4파를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4파가 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5파가 올라가는 식으로 아마 파동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거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정점을 향해 거의 가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있은 후에 조금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상승장이 좀 기나 길었던 상승장이 조금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일목균형표상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보시면은 뭐 오늘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고요. 17.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변동성은 뭐 계속 한 이 16 구간에서 18 구간을 계속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내일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뭐 요즘에 미국 금리가 계속 힘이 없어서 뭐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일단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는 보이고, 볼린저 밴드도 하단 이탈했다가 뭐 다시 안으로 돌아와서 일단 조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모양새입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도 이제 모여 있어서 뭐 여기를 이제 하회하냐 안 하냐가 뭐 되게 좀 중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곧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따라서 하락을 하느냐가 이제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국고채 10년 금리도 이제 구름대 안으로도 완벽하게 들어왔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약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조금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한 1.8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구름대 또 바닥에서 조금 저항을, 지지를 조금 보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채 10년도 뭐 계속해서 좀 하락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거의 한 1.5까지 뭐 이 정도, 뭐 최대 구름대까지는 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조금 더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쪽도 뭐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뭐 키스코가 사실 뭐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뭐 장중에 뭐 한 10% 올라갔다가 뭐 다 되돌림이 있었는데, 뭐 이게 거래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BI로 갔다가 VI로 갔다가 그냥 뭐, 거래량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창을 준비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뭐 금방 띄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키스코홀딩스를 제 오타를 쳤는데도 잘 나오네요. 네. 가격대별로 보시면은, 아이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진 건지 잠시만요. 네. 제가 쓰던 프로그램이 지금 갑자기 꺼져서 잠깐 키는 동안 좀 딴 내용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하고 이제 뭐 기관, 뭐 개인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분들이 2001년도부터 2019년 말까지 사실 71조를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보시면은 뜬 것 같은데 일단 마저 설명드리면은 71조 매도를 하다가 뭐 거의 1년 4개월 동안 18조를 순매도로 돌렸으니까 89조라는 엄청난 양을 이제 조금 약간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수급은 뭐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하고 외국인은 뭐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보시던 키스코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다시 좀 꺼져서 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스코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10% 오늘 오르긴 했었는데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뭐 사실 위쪽에서 가격대가 제가 보는 거랑 좀 다르기는 한데 보시면 여기 거래량 여기 나오네요. 네, 보시면은 이 위쪽 상승했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뭐 사실 매우 극히 미미했었기 때문에 뭐 그냥 VI 때문에 조금 약간 왜곡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게 그냥 워낙 유통거래 주식 수가 작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결국에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는 뭐 점점 더 사실 주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진짜 이제 주가를 대주주가 올린다고 할 때 뭐 저렇게 손쉽게 올릴 수 있는 사실 반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은 뭐 저런 거래량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전환선 기준선까지 다 올려버렸는데 참 특이한 주식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 자사주도 오늘 뭐 거의 한 4만 7천 주 샀던 걸로 기억하고 자회사 한국철강은 뭐 요즘에 계속 잘 사고 있어서 오늘 15만 주 거의 다 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일단 뭐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고 뭐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효성화학이 사실 조금 차트상으로 애매합니다. 뭐 완벽한 도진 아니지만 뭐 오늘 한 6.5% 상승을 하다가 뭐 상승으로 마치긴 했지만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약간 조금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왜냐면 볼린저 밴드 이격도 조금 약간 사실 큰 상황이어서 좀 빠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그럼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요. 언제 팔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30분 봉으로도 뭐 기준선을 깨면 매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한 200틱으로 조금 보고 있었었는데 200틱으로는 뭐 봤을 때 이 구름대를 이탈하면 뭐 매도를 하는 방식도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사실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뭐 매도하신 다음에 결국 다시 또 매수하는 뭐 이 구간을 넘어가면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일단 뭐 내일 상황 봐서 뭐 만약에 뭐 소폭 좀 조정 있으면 뭐 정리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다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추가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냥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우는 뭐 오늘도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 LG전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아직은 상회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를 이제 깨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좀 구름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기준선까지 깨버린다면 뭐 그때는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뭐 그냥 기준선 깨면 매도한다가 뭐 저는 뭐 맞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저는 그냥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준선을 깨면 조금 매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한번 기대 수익률로 한번 보시면은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이제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상 한 8% 정도 이렇게 찍었다가 이제 상승을 다시 할 때 조금 주식이 조정을 나타냈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7.9 기록했다가 주식이 조금 조정을 보였고요. 뭐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PBR로 보더라도 2배를 넘고 있어서 2배 넘었을 때 항상 주식이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업황 자체로도 뭐 가격 단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있을 것 같은데, 렌즈 쪽이 워낙 아직까지 MS들이 다 많이 쪼개져 있어서 조금 과점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랜드 쪽이 조금 이제 업체들이 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름 밖으로 이제 드디어 머리를 드러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차트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만약에 하더라도 일단 뭐 다른 종목보다는 좀 약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쪽 보시면 뭐 애플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고요. 애플도 차트가 뭐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서, 물론 뭐 삼성전자보다는 좋지만은 일단 막 그렇게 엄청 추천드리진 않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일단 이 전환선에서 계속 지지는 보이고 있어서, 뭐 매도를 하신다면 전환선을 확실히 깨고 나서 뭐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제 또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다시 구름을 조금 넘은 모양새고요. 뭐 구름은 넘었지만 일단 아직 테슬라도 차트가 엄청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구름도 매우 얇은 모양새고요. 뭐 오파가 지금 뭐 지수들은 있지만 개별 종목은 충분히 여기가 A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A, B, C로 B파 나오고, C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을 조금 유의하시는 것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 보시더라도 뭐 나스닥은 뭐 국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5회 1, 5회 2, 5회 3, 5회 4 나오고 5회 5로 올라가고, 나스닥도 아마 조금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있는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수치는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파란색이 S&P인데, 이제 계산식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채권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이제 주식하고 채권 금 수익률의 이제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이고요. 뭐 코스피는 뭐 아직 최근 기준으로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로 온 것 같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워낙 조금 최근에 좀 빠르게 하락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보통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한다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어서 뭐 금리가 뭐 조금만 상승해도 더 내려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일단 계속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뭐 S&P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뭐 뭐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뭐 트레일링이 아니라 리딩을 한다고 쳐도 뭐 사실 거의 최고치 수준이고요. 최근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로는, 뭐 닷컴 버블이랑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거의 최고치 수준이고요. PBR을 보시면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PBR이 높은 것은 실질 금리가 낮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제 기준금리랑 실질금리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양쪽 하나를 2008년부터 하면서 실질금리가 이제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대율처럼 실물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초과지급준비금 보시면은 돈이 다
사실 뭐 사람들이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만 뭐 지금은 정확하게 유동성 장세라기보다는 이제 저금리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통화량이 증가한 건 맞지만 돈이 다 그냥 예금으로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결국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서 결국에 이제 테이퍼링이 되는 것이고요. 뭐 캐나다는 아무래도 그럼 이제 초과지급준비금이 지금 줄고 있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하락을 조금 바라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바라보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을 했다가 조금 정고점을 넘을 것 같기는 하고요. 코스피 이제 퍼랑 뭐 PBR은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신용장부 보시면은 뭐 오늘도 이제 사상 최고치 이제 23조 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3조 원 드디어 돌파를 했고요. 뭐 증가를 하는 것은 이제 뭐 증권사 자기 자본이 2000년도 2020년 결산이 마감이 되면서 뭐 조금 증가한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피 신용장부 보시면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을 하고 있고 신용장부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락할 때가 항상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통화 정책 어제 뭐 BOC도 그렇지만은 일단 뭐 계속해서 테이퍼링은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때 아마 좀 증시가 그런 노이즈가 꼈을 때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코스피도 조정 이후에 아마도 전고점을 넘고 그 다음에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 한번 유동성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 M1 나누기 M2가 낮을 때 사실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국내 쪽 보시면은 외환위기 때 딱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았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2008년도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을 때 사실 유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국은 뭐 가장 데이터 이제 산출할 수 있는 시계열로는 제일 낮았을 때가 2015년 중반부였거든요. 그때 보시면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항생, 상해종합 다 급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그 정도 수치까지 와 있고 이렇게 낮아진 사실 상황을 보면 딱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뭐 그때부터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내상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중국 쪽이 뭐 저는 조금 약간 리스크는 있지 않나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어떤 트리거가 돼서 하락을 할진 모르겠지만 뭐 테이퍼링이 될지 뭐 중국 쪽 뭐 유동성 문제일지 뭐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는 모양새를 조정이 조금 약간 크지 않을까 뭐 한 2700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뭐 일단 정점을 친 모습을 보고 나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 이 4파도 완벽하게 다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조금 한 며칠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때 뭐 2파 조정을 보시더라도 2파 조정이 5 영업일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지금 조정이 3 영업일 밖에 안 됐었고 보통 2파랑 4파는 이제 교대 파동이라고 해서 뭐 2파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면 뭐 4파는 플랫일 확률이 보통 높고요. 뭐 2파가 조금 약간 복잡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4파가 간단하고 뭐 2파가 뭐 간단하면 4파가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경향이 많아서 이건 이제 절대 법칙은 아니고요. 뭐 이런 경향이 조금 있어서 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조금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10파까지 B파에 A, B, C까지 뭐 갔다가 뭐 이렇게 1, 2, 3, 4, 5로 뭐 빠지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냥 바로 빠질 확률이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B파가 가장 추정이 어려워서 일단 B파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C파를 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정확한 것은 이 4파 조정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난지를 확인한 다음에 5파를 추정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마지막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때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조금 복잡해질 수 있지만 그럼 이제 마지막 그 5파가 연장이 되냐 아니냐도 뭐 그때 가서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파동이라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하고요. 왜냐면 이게 계속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때 떨어질 때도 그랬었지만 이게 한 번 딱 리듬이 맞을 때 정확하게 될 때는 뭐 정확하게 맞거든요.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점이 정확하게 잡히고 이렇게 이번에 이제 4파 조정 때는 정확하게 이제 잡혔었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또 완벽한 이론이어서 매번 완벽할 수 없지만 결국 이럴 때 그냥 크게 벌면 되거든요. 뭐 이럴 때 저도 이때 풋옵션으로 정말 상당하게 많이 벌었었기 때문에 확실할 때 많이 벌고 이제 불확실할 때는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그냥 개별 종목으로 저는 이제 지수에 따른 상승보다는 이제 베타라고 하죠. 이제 베타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알파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기억하기에 뭐 한 이 정도 부분이었었나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원래 이렇게 B파 다음에 C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C파가 아닐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그냥 태세 전환을 해서 그때 이제 LG전자 우랑 이제 효성화학을 매입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이제 콜옵션도 같이 샀었고요. 일단 항상 이제 시장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시 이제 매수 매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특히 처음 하실 때는 조금 기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깨면 매수하고 그걸 깨면 매도하겠다. 좀 손절 구간을 좀 정확하게 손절 구간이나 이제 매수 구간을 좀 정확하게 항상 정의를 해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잃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이제 최소화 조금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그럼 이제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